그래서 마지막으로 메타 기억을 따라 기억의 근력을 키워라. 기억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겠지. 글의 이해력 향상은 읽기 지문, 다시 말해 글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읽기 자료에 대한 이해와 글을 읽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읽기 전략을 모델화하여 체계적으로 읽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읽은 내용을 기존 지식에 연결하거나 글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하거나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등의 의식적인 노력이 그것이다. 이제부터 그 읽기 학습을 도와줄 것인데 그 핵심은 첫 번째는 글을 읽을 때는 읽는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되겠지. 주제가 뭔지. 왜냐면은 우리 두뇌는 특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동기화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야. 왜 읽는지 무엇 때문에 읽는지를 알고 가는 거. 이것이 두뇌 활성화를 돕는데 뇌는 예측 가능할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으면은 뇌는 편안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기능한다. 뇌가 머릿속에 입력되는 정보들 가운데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기억하려 드는 이유가 이 때문이야. 따라서 먼저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왜 읽는지에 대한 각성, 뇌의 각성부터 시킬 필요가 있겠지. 무슨 얘기냐?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 글쓴이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야의 글을 쓰는 사람인지, 머릿말을 읽어보고서 글 내용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목차를 보면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고선 읽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뇌는 중요한 것만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중요한 것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읽는 거란 말이야. 그죠? 따라서 글을 읽기 전에 뇌로 유입되는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뇌는 글의 핵심 내용에 주의를 더 기울이면서 글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개념을 범주화하는 사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초점을 집약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글을 읽을 때 먼저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살피고 이것을 몇 가지 세부 사항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뇌의 특징이 뭐야? 컴퓨터처럼 정보를 단순 정보를 입력해서 그거를 조작하는 게 아니야. 항상 머릿속에 있는 부분과 전체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맥락으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글 내용을 시각화, 추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우리 두뇌는 시각적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그림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뇌과학에서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살, 4살, 5살 때 동화책 같은 걸 많이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시각화가 된 애들이 있지. 그 기능이 뛰어난 애들이 나중에 글을 잘 읽고 사고력이 뛰어나. 응? 반면에 어떤 애들이 문제냐면은 부모가 미국 같은 경우에 다 일 나가서 애들이 텔레비 앞에서 멍 때리고 보는 애들 있지. 요즘은 그냥 닥치고 게임만 하는 애들 있지. 그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잖아. 그림으로 그려지고 뭐 그런 여유도 없잖아. 그지? 더군다나 애들 좋아하는 거는 뭐 치고받고 뭐 이런 거잖아. 단순한 거. 그럼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야. 뇌가 상상, 시각하는 능력이 쪼그라들어. 이게 참 재밌는 얘기지. 어떤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시각화해서 많은 부분 시각화한다 그랬지. 그지? 사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많이 시각해서, 시각화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시각이 아니란 말이야. 머릿속에서 뇌가 생각하는 것도 시각화란 말이야.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글을 잘 못 읽어. 응?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시각화. 글 내용 핵심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시각화. 다시 말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면 아이들은 그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념지 또는 글의 이해를 높이고 글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내는데 무척 효과적인 학습 도구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글의 핵심 내용을,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머릿속에서 쭉 시각화하는 연습만 하는 것만으로도 글 내용의 이해는 물론이고 사고력, 기억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거야. 그치? 알겠지? 그치?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뭐 다른 설명들도 많겠지만은 체계적으로 이제 글 읽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말했듯이 기억력, 이해력, 사고력 모두 늘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 맨 앞전에서 우리 물음을 제기한 게 있지. 글을 읽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라 그러는데 핵심 어구를 찾고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 먼저 머릿속에 사전 지식을 이해하면서 집어넣고 그게 다시 마중물 꺼내서 활성화되고 이런 연습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글을 읽는 거, 학습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 볼 때는 좋은 습관이야. 습관을 잘 길러야 돼.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뇌를 마치 컴퓨터 사용하듯이 활용하는 식으로 갔단 말이지.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짧은 어떤 2000자 내외, 1500자, 2000자 내외 단편에 완성된 글을 읽으면서 수능 지문 같은 걸 읽으면서 그 정도는 머릿속에 딱 읽고 나서 머릿속에서 중요한 부분, 뼈대 그리고 격까지 분류해서 뼈대가 머릿속에서 시각화돼서 이게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실린 정보들이 예를 들면 핵심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예시를 들고 정의를 내리고 해서 설명돼 있어. 그거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의미를 찾고 그 핵심 개념이 이어지는 단락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보면은 다른 지문을 읽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뇌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각성하고 그래서 읽기 학습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지.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찾게 되겠지. 그치? 그 코어가 계속해서 외연이 확장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단순하게 암기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 달라 보이고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지. 자, 이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책 수능국어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그래서 저번에 나눠준 그 텍스트 있지?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거야.